저희 아이는 조금 손가락으로 막 계산 뭐 2 더하기 3은 5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 있어? 엄마가 먼저 0, 라온이 안 볼게요. 여기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 공부 또 학원 공부에 정말로 바쁜데 자격증을 따느라고 더욱더 바쁘고 또 열심히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10명 중 무려 6명이 이 자격증을 준비했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한자, 컴퓨터, 한국사, 어학 순으로 특히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한자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네. 요새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교육, 컴퓨터 교육들이 좀 널리 퍼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건요. 무려 48%의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자격증 시험을 처음 봤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네. 저는 가장 놀라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자격증 하나라도 좀 따두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너무 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괜히. 아니 근데 이 자격증도 너나 나나 다 따버리면은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 없는 자격증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거요? 들어서 아침에 혼자 일어나기 1급 자격증. 아빠 구두 닦기 2급 자격증, 말대답 3급 자격증, 아,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주면 급수가 올라갈수록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뭐 다양하게 뭐 잔심부름 뭐 5급 자격증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재미도 있고 좋지 않을까. 이 초등학교 자격증의 대부분은 사실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급수. 그래서 현재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급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학습에 플러스가 되는데 반대로 아이들이 자격증을 딴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그런 부담으로 올 수가 있고요. 네. 그중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엄마한테는 불안감이니까 아이들한테 시키고 아이들은 과잉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의 필요성과 능력에 맞는 수준의 자격증 한두 개 정도는 모를까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그 자격증은 학생부에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에 한 줄 정도는 쓰지 않나요? 이렇게 급수를 닦고 증명서가 있는데라고 네. 되게 좀 억울해하시기도 하시는데 절대 기록되지 않아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자격증 취득은 의미가 없다. 자녀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이런 거를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 어린이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의 기회를 알려주고 이제 권하는 건 좋지만 막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시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합니다. 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목표를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자격증 하나 가져줘야 뭔가 좀 스펙도 있는 것 같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고등학생은 좀 다르죠, 선생님?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에 딴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공인 자격증 같은 경우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들이 잘 못 들어보신 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굴삭기 자격증 혹은 뭐 요리사 자격증 이런 것들 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이 매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보고 기록을 원한다면 확인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대학 갈 때 필요로 하는 자격증하고 또 노는 아이 사이에서 또 인정해주는 자격증 달라요. 그거 뭐예요? 오토바이 자격증. 이거 제일 쳐주는데 사실 보니까 이 수학 관련된 자격증도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수학이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수학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두루두루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뭐 경시대회 이런 건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관 관련 자격증이 있긴 한데요. 이런 것도 대체로 뭐 방과후학교 수학 강사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지도 과정에 있어서 민관 관련 자격증이 있지 국가공인은 없습니다. 다만 수학 관련 자격증이 뭐 있다면 네. 수학적인 개념을 잘 익혀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확립하는 것. 이게 이렇게 딸랑 그거예요. 아니, 아니, 나 수학 점수 100점 써볼게.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앞에 나왔던 인기가 많았던 자격증 중에 한자나 컴퓨터 같은 것들 네. 이게 뭐 수학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수학 공부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이런 자격증을 따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그 수학은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수학에서 그 공식적인 어떤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자꾸 어떠세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건 좀 생각이 많네요. 자,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자격증 관련해서 질문들을 가끔씩 올려주셨고요. 저조차도 주변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이도 너무 노는 거 아닌가? 무슨 자격증 하나 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오늘 좀 많은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고민 사연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남자 학생과 어머니십니다. 어떤 수학적 고민을 들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와,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안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조립 뭐 이런 거잖아요. 방과 후에 보통 많이들 하죠. 네. 다양한 조립 작품이 눈에 띄는데요.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작진이 온지도 모르고 작품 활동에 푹 빠진 이 아이.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죠? 잠깐 하는 것 좀 멈추고 얼굴 좀 보여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강희든입니다. 미래의 조종사 이든이 학생, 우리도 반가워요. 인사하자마자 또다시 조립에 몰두하는 이든이. 집중력이 좋아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아이가 1학년인데 또래에 비해서 학습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1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얼마큼 아이가 좀 습득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학습을 학원을 다니거나 선생님을 붙여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좀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해봐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든이를 가르쳐온 엄마.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이든이 전용 생활계획표인데요.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저녁 취침 시간까지 그날의 학습 과목이 정리되어 있는 계획표. 수학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국어 수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수학이 좀 비중이 약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영어를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좀 수학을 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세히 보면 시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학습 시간 1시간 반 정도 잡혀 있는데 네. 그중에도 1시간은 태블릿 하게 돼 있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점검하는 시간도 없고 점검해야 되는 어떤 방법도 제시돼 있지 않아서 태블릿 PC를 봤으면 본 거에 대해서 문제 얼마큼 풀고 업무하고 점검하는 요거까지 계획표가 있어야 배우고 익히고 점검이 돼야 실질적으로 내 거가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뭔가를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형식적인 계획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은 되게 느슨한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든이만의 시간표를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하실 일까지 뭐 집안일 어떻게 하시겠다까지 다 적은 네.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인 그런 시간 조절은 조금 필요할 거는 같아요. 이준아 책 읽자. 책을 가져온 엄마. 독서도 엄마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오늘 비행기에 대한 책을 읽을 거야. 근데 엄마가 비행기에 대한 책하고 신화책을 같이 가져왔어. 어떤 걸 읽어볼까? 먼저 이든이가 책을 골라봐, 읽고 싶은 거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긴 독서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날씨나 계절 혹은 그날 있었던 일들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주제로 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왜 미른 것 같아? 왜냐하면 얘가 더 많이 뛰어난 솜씨로 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수학 동화를 꺼낸 엄마. 연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쩐지 이든이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개 있어? 2개, 여기는? 3개. 이거 보기 싫어. 응? 한번 보자. 근데 지금은 얼굴 표정이 좀 저 공부 방법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보면서 생각하게끔 만드네요. 일단은 이든이가 학습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수가 덧셈 뺄셈 말고도 다양한 게 있는데 수학책을 다 싫어하진 않는데 아이가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간으로 활용하는 책들은 그나마 조금 읽기는 하는데 셈이 연결되거나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책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드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든이가 이제 집중이 떨어지는 거죠. 독서를 마치고 이제는 공부 시간. 수학은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전자학습지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문제집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 혼자서도 잘 집중하고 있죠. 다음은 연사 문제집을 꺼내든 이든이 혼자서도 척척 잘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죠.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태블릿도 보고 책도 보고. 이든아, 다 풀어가? 어려운 거 없어? 응. 다 풀면 엄마한테 얘기해. 응. 어려운 거 있으면 엄마 부르고. 응. 그런데 이때 엄마가 나가기 무섭게 손가락을 펼쳐드는 모습. 계산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익숙한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연산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해오던 습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이든이를 보며 엄마의 고민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 하기 싫어서 연필을 던지는 줄 알았더니 손가락이 필요했던 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빨라요, 손이. 오. 거의 뭐 경매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손 굉장히 빨리 하니까.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사실 손가락을 사용은 하지만 굉장히 이게 빠르잖아요. 하나 둘 세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얘는 이미 머릿속엔 있는데 그냥 손이 꼭 필요해서 그냥 이게 해야 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계산을 하는 부분에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제 뭐 2 더하기 3 뭐 하면은 5 하고 바로 떠올라야 하는데 저희 아이는 조금 손가락으로 막 계산 뭐 2 더하기 3은 5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아직은 그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 않는지 조금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야 할지 궁금해서요. 엄마. 다 풀었어. 갈게. 채점을 하러 온 엄마. 손가락 사용을 자제시키고 싶어 하나하나 물어보며 복습을 시키는데요. 5에다 3 더하면? 5에다 3 더하면 8. 8에다가 1 더하면? 9. 틀린 곳 없는 문제집. 손가락 없이 암산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성적이 좋으니 다행입니다. 잘 맞네요. 그러니까요. 틀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잘 해내는데 뭐 손가락 정도 좀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손가락 쌤의 문제는 네. 그 두 10이 자리, 세 넘어가면? 자리를 넘어가면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죠. 뭐 그건 또 그렇죠. 계속된 문제풀이. 어쩐지 지루해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요거 하나만 더 풀어. 싫어. 아, 어느새 동생이 들어와 있었네요. 흥미진진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든이는 계속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든아 풀고 있어? 응.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잠깐 나가는 동안 내가 다 풀 거야. 다짐은 훌륭했는데 엄마가 나가시자 동생을 바라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든이 마치 한 마리 뱀처럼 미끄러지듯 동생에게 가고 맙니다. 아이고 이드나 다 보인다. 동생이 방해를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형이랑 놀고 싶어서. 이건 또 다 뭔가요? 이렇게 동생의 방해를 받는 일이 생길 때면 둘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신다는 엄마. 9에다가 하나를 더 더했더니 짜자자자자자자. 그렇지. 딩동댕동. 10이 돼야 돼. 매일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면 좋겠지만 사실 생각처럼 손이 가지 않는다는 수학 교구. 또 두 아이가 연령이 다르니 교구를 잘 활용해 함께 공부하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봐.
저게 선생님들이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수학 교고를 활용하는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그럼 같이 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5살하고 8살에 3살의 터울이 크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맞춰가는 것도 힘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다학에서 그런 방법이나 그런 해결책들을 많이 얻고 싶어서. 함께 호흡을 맞춰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는 이든이와 엄마. 2학년이 되기 전 손가락 셈에서 벗어나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곧 초등학교 2학년이 될 이든이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화면 안에서 어머님이 아이의 교육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책 읽어주시는 방법도 그렇고 뭐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상입니다, 상.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집안 환경도 너무 학습하기 그렇죠. 편하게 깨끗하고. 잘 꾸며놓으셨고, 그리고 책 읽어주실 때도 그렇고 정말 홈스쿨링의 표본 같아요. 네. 너무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조금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엄마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그런 마음도 네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든이가 보면 동화책이나 책을 읽어줄 때 수학에 관련해서는 이제 표정도 안 좋고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어머니께서 약간 독서를 할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위주의 독서 지도를 하는데, 특히 수학을 읽을 때 보시면 수학적인 개념을 전혀 지나치시지 못하고 계속 확인을 하세요. 그림만 나와도 이 그림에 대한 개념을 이든이한테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독서하고는 달리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검사받는 예. 느낌의 독서가 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조금 스토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앞에 걸 읽으면 그대로 그 등장인물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개념을 알아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움츠려드는 거죠. 그래서 수학 동화도 어머니께서 이건 수학 동화니까 특별히 더 읽어야 돼,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읽어야 돼 하면서 하시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읽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개념도 나타나면 어때요? 좀 지나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읽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본 거는 엄마가 일단 관심이 많아서 아까 뭐 분류도 정확히 비행기 분류를 잘 하고 네. 노력을 하시는데, 단지 주의할 점은 1학년 아이들 가르기는 저렇게 추상적인 가르기까지 아직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맞춰서 그때그때 능력보다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아이가 늦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연산 약 30분, 그다음에 교과 수학 30분 정도는 일정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게 네. 이게 능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연산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문제 단위로 문제를 줘서 10문제 정도는 집중력을 갖고 풀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뭐 몇 분에 푸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면서라도 하면 10문제 풀고 점검하고 10문제 풀고 점검하고 하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엄마랑 공부하다가 네. 갑자기 뭐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목을 막 이렇게 베베 꽈어요. 꽈배기처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다고 걔한테 뭐 이렇게 설탕을 뿌리지 마시고 아예 그냥 좀 지쳐 있으니까 네. 늘 엄마는 놀이라고 하지만 늘 수학 공부 시키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그거를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애들도 다 알거든요. 눈치로 엄마가 나를 지금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건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30분 동안은 자 꽈배기 놀이 하자 하면서 몸을 마음껏 꾸게 해주고 끝나면 다시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아이가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게 딱 보기만 해도 수학 문제 풀 때도 싫어 이렇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어도 좀 거부감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수학과 좀 더 밀접하고 친밀하게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든이가 아마도 이 전자학습지나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아직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활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써본다든지 좀 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보는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애가 벌써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단계를 한번 해보면 그것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 특히나 말해보는 것, 어떤 계산, 어떤 표현해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님이 교구가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의 교구를 갖고 계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가 전문가적인 스킬이 없다 보니 이거를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교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뭐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그 교구사에서 운영하는 뭐 사이트라던가 네.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설명서나 놀이 방법, 활용 방법들이 되게 금방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활용하셔도 좋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가베라든가 이렇게 놀이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와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네.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수학 교구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적으로 그 방법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미노 조그만한 조각 있잖아요. 도미노 적당히 간격을 넣어서 도미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기찻길을 만들 수도 있고 쌓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글씨를 만들 수도 있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자면 수학 교구를 고르실 때 유명한 메이커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대단히 무난한 게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네. 놀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뭐가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특화된 모양 말고 그러니까 정사각형 조각이 100개라던가 네. 삼각형이 10,000개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놓을 수 있는 뭔가 나무 활용할 수 토막이라던가 있는 방법이 그렇죠. 이렇게 많은.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에요. 네. 제가 개발한 게임이 있어요. 기대된다. 산수 네.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요. 갈라보세요. 가위바위보 했죠. 그럼 이게 5개잖아요. 5개. 10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위바위보. 그러면 2. 2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암살이 한계가 되니까. 있지 않아요? 숫자가 몇 개 안 나와. 숫자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빨리 얘기하는 게 어딥니까? 그거라도 빨리 스피드를 늘려줄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아니, 근데 스피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는 네.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든이가 자꾸 손가락을 사용해서 셈을 한다고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시는 분한테 가위바위보는 계속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선생님 이렇게 셈이 좀 느린 것도 어떤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검사를 또 우리가 진행을 해봤죠.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지 능력 전체로 보면 평균 정도고요. 네. 언어성은 평균보다 좀 높고 책을 많이 읽은 결과 같고요. 동작성도 평균, 속도는 좀 늦은 편이에요. 좀 약간 그렇군요. 낮은 편이고. 그래서 강점으로 보면 토막자기, 이거는 공간지각력을 평가하는 건데 아이가 그 손으로 갖고 노는 게 많았잖아요. 블록서부터. 이게 공간지각력 높고. 아, 그렇네요. 예, 공통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과와 배의 공통성은 뭐냐, 과일, 아니면 뭐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통성은 뭐냐, 탈 것,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건데 그것도 어머니가 좋아했던 영역이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였고요. 네.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기호쓰기라는 건 있는데요. 기호쓰기는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기억력하고 그다음에 처리 속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약간 약점이 나왔어요. 역시 속도가 늦다는 게 인지능력 검사에서 나왔고요.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현행은 77.3%, 후행은 80%.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현행, 후행 다 중상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 이해력, 추론력, 문제 해결력에 비해서 계산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는 이제 손 계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 연산은 달리기하고 비슷해서 약간 숨이 찰 정도까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양이 아닌 적은 양을 꾸준히 조금씩 약간씩 어렵게 진행하다 보면 점차 조금씩 계속 좋아져서 나중에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검사 결과에서도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 평가지를 보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나요, 선생님? 예, 말씀하신 대로 연산 부분에서 빈틈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1번 문제가 원숭이 4마리가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기역과 니은 이것을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썼더라고요. 왜 그래서 일을 예, 썼을까요? 왜 일을 썼는지 네.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그렇죠. 제대로 못했던 것 문제 같아요. 자체, 이 문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네모가 2개 있는데 이 네모에 무엇을 써야 될지를 몰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 과자가 10개씩 3봉지와 낮게 3개가 있다면 33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중에서 한 봉지를 먹었으니까 10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3개가 답입니다. 그런데 33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 자체를 좀 오해했거나 문제가 원하는 바를 못 찾은 것인데 네. 이렇게 연산과 관련된 문제들, 어떤 기호화된 문제, 뭐 또 말로 된 말로 된 문장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하게도 문제를 접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렇죠.
문제 네. 이해도가 지금 좀 부족한 경우니까요.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몇 문제를 익숙하게 해준다면 분명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분명 효과적입니다. 보면 푼 거를 보니까 연산 문제뿐만 아니라 실수가 좀 잦아요. 그래요? 그게 아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성냥개비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찾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맞았거든요. 근데 네. 같은 류의 2번 문제는 틀렸단 말이에요. 2학기에 나온 16번 문제, 22번 문제도 같은 유형인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보니까 모른다기보다는 그리고 맞은 건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좀 잦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이제 시계 보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틀린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일상 속에서 이건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2학년 때 되면은 분 단위로 하는 걸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하지만 시계 보기 정도는 이렇게 유아 때 보는 이제 플랫북에 바늘시계가 달린 있죠.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활용해서 좀 재미있게 놀고 또 이든이의 시간표를 이 바늘시계별로 그림을 그려서 일정 넣고 바늘시계 그리고 일정 넣고 해서 그걸 그것도 크게 진짜 만들어서 좋네요. 네. 붙여놓고 그 숫자가 아니라 바늘시계를 보면서 자기 일정을 따라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든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중상위권이지만 1학년 수준에서 그렇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네. 했는데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규칙적으로 4문제든 4문제, 5문제면 5문제 자기가 풀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손가락은 진짜 안 쓰는 걸로. 네. 되게 오래 걸려도 돼. 근데 제발 손가락은 안 쓰는 걸로 해서 딱 규칙을 몇 가지 정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손가락 셈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빨리 고쳐줘야 돼요. 저도 그 본인은 한 번도 중학교 그렇게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아니 이제 저는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고쳤죠. 아니 근데 진짜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머님은 이걸 좀 빨리 떼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한테 이게 너무 편하고 이게 자기 딴에는 빠르다고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을 통해서 약간 안도를 얻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손가락이 숫자 같은 거예요. 구자 쓴 거 보면 사람들 구라고 읽잖아요. 그쵸. 이든이는 이게 구인 이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손가락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게 2학년이 되면 곱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 정확하게 그러네요. 되고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손가락 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성냥개비 같은 작은 것들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네. 계속 연습을 해서 그 클립 10개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계속 그런 교구들을 머리에 익혀서 숫자 대신 그 실물을 교구화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10이 되는 보수 있잖아요.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이 보수들을 크게 써서 네. 이렇게 붙여놓는 걸로 방문 앞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는 걸로 손가락 말고더라도 늘 이렇게 개념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주면 아이가 안도감을 좀 느끼면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뺄셈에 대한 지도를 조금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뺄셈은 조금 더 어려워할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뺄셈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숫자를 자주 접하지 않는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간단한 연산이라도 좀 해보는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제 아들 얘기를 자주 하네요. 그 뭐 제가 여행을 간다든가 차 안에서 저는 사실은 덧셈을 그렇게 띄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숫자가 보이면은 자동차 번호판 숫자 보이면은 그걸 한 번씩 더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좀 운전하면서 지루하니까 네. 뒤에 있는 이제 아들과 말로써 암산으로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든에게 지금 필요한 게 사실 숫자 암산으로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과일 먹을 때라든지 몇 개 먹었는데 몇 개 더 먹으면 몇 개 남았니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시계 같은 것도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공부하자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든이가 조립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냥 얼핏 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립을 잘하는 것과 수학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좀 잘해볼 수는 없을까요, 선생님? 수학하고도 당연히 연결되지만 인지 능력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조립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답이 있고요. 답하고 똑같이 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경우는 공간지각력 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하 파트에 영향을 주고요. 또 하나는 블록만 많이 있고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건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과 관계 있는데
이건 수학에서의 추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조립을 많이 했던 게 나중에 수학을 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머니들한테도 이 조립을 하는 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잖아요. 이게 시지각 협응이기 때문에 이거 조립을 잘하고 많이 연습하게 되면 그 아이의 그 동작성 지능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어떤 조립할 때 아예 1은 그냥 하나 갖고 되는데 네. 2는 2개로 만들어지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3은 3개를 조립해야 3이 되고 네. 이런 장난감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떡하죠? 4는 4개를 조립하고 아, 이 분위기를 어떻게 5는 5개를 조립하고 어머님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어머님. 아직까지 손가락 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앞으로 2학년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셨던 우리 이든이 어머님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느리지만 느리니까 언젠가는 잘하겠지가 아니라 조금씩 더 많이 시켜주셔야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방방곡곡입니다. 손가락 대신 방방 곳곳에 더해서 10이 되는 수, 10에서 숫자를 빼면 나오는 수를 붙이고 또 시각화된 시계를 그려서 여기저기 붙여놓고 시각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학습 목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단원마다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그 단원의 목표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냥 아이에게 연산을 가르치지 말고 그 단원의 목표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아이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훨씬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암산입니다. 덧셈도 어려운 학생에게 암산이라뇨?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1의 자리부터 암산을 연습하다 보면 아주 간단한 1 더하기 1, 1 더하기 2부터 암산을 하다 보면 조금씩 숫자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손가락 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손가락 셈을 뗀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결정적 한방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 뭐예요? 손모아 장갑. 우리 예전에는 이제 벙어리 장갑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올바른 표현이 이제 손모아 장갑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끼고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손가락이 안 보이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암산으로 풀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또 이러다 보면 또 발가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말도 신고 수학 공부를 하면 네. 암산 능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손가락하고는 바이바이 하고 머릿속으로 셈을 빨리 할 수 있는 우리 이든이가 되길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400초 수학. 오늘 김세식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수닥 시청자께서 이런 거 좀 궁금하다 하셔서 제가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단하네요. 또 이 그쵸? 시청자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는 방송. 사실 그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네. 다음 제 출연료도 좀 올려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반영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보시거든요. 네. 예, 지금 사실 제 옆에 보면 이 컵 말고 요 캔 보이시나요? 네. 예, 요 캔이 있는데요. 이 캔은 왜 이렇게 원기둥 모양일까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오셨어요. 왜 원기둥일까요, 진짜? 아니 왜냐하면 다 캔커피 같은 거 보면 네. 하나만 줘봐 막 던지잖아요. 그때 원형이어야지 잡기도 편하고 손에. 혹시 맞아도 안 다칩니다. 만약에 저거는 사각이면 맞아도 어디론가는 다 다칠 것 같아요. 그래 또 덜 다치죠. 아. 뾰족한 대로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우리가 그 종이 접기로 사각형을 만약에 접는다고 해도 4번, 3번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근데 원은 한 번이면 쭉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접을 때 편하다. 과정이 간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예,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추측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캔이 왜 원기둥인지 그런 수학적인 원리 배경 알려드릴게요. 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나요? 자, 오늘 400초 수학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